둘 다 좋은 수술이에요. 사실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통증에 있어서는 스마일이 라섹보다는 좋죠. 이게 라섹, 굉장히 단순한 수술이에요. 하지만 안전하고, 라섹은 표층 결삭, 표면을 하기 때문에 각막이 굉장히 두껍게 남죠. 안녕하세요. 안과박 원장 박성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라섹이랑 스마일 라식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비교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예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라섹하고 스마일 라식이 어떤 건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일반 라식도 했는데 요새 일반 라식을 거의 안 해서 그 두 가지만 좀 비교하도록 할게요. 라섹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트랜스 에피셀리아 PRK라고 그래서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이기는 해요. 그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명을 우리가 투데이 라섹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만에 좋아진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은 마취 한약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마취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하는 거예요. 각막 표면에. 각막 표면을 절삭을 한 다음에 그 상처를 안정시킨 다음에 렌즈를 덮어주고 렌즈를 2, 3일이나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제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라섹이 굉장히 단순한 수술이에요. 하지만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라섹 수술의 원리는 레이저나 이제 알코올이나 브러쉬 등을 사용해서 각막 상피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투데이 라섹의 경우에는 무조건 레이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병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위주로 사용하고요. 엑시모 레이저로 표층 각막을 절삭해서 굴절, 근신 안시를 없애주는 거고요. 필요시에 이제 MMC가 뭐냐 마이토마이신이라고 해서 각막이 하얗게 변하는 각막 혼탁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고도근시색이 너무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이걸 사용하고 나서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헤이즈라는 게 이제 각막 혼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발 가능성도 좀 억제해 준다는 거고, 보형 콘택트 렌즈는 3에서 7일 정도 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스마일 라식은 뭐냐 보면은 스마일 라식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간단해요. 그 레이저 자체를 위에서 해주는데 이게 지금 표면을 절삭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가 각막이 있으면 각막의 중간을 레이저를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각막의 표면을 꺼내는 게 아니라 각막의 중간에서 잘라진 오려낸 각막의 편인데 이게 그 렌티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렌티큘이라고 할게요. 렌티큘을 제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깔끔하죠. 그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고정시키기 위해서 특수 기계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비용이 좀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라섹은 그냥 표면을 절삭한 건데 이거는 요렇게 절삭하고 또 요렇게 절삭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렌즈 모양으로 그거를 한 다음에 한쪽으로 터서 터널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펜토초 레이저로 각막 간질, 각막 내 중간을 렌티큘의 전후면을 절개한 다음에 아까 빼낸다는 거고요. 그게 한 2 내지 4mm 소줄개를 만들어서 빼내는 거고, 이게 그 엑시모 레이저로 플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피는 거의 괜찮아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체역학, 신경역학 보는데, 원추각막, 그러니까 각막 변성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냐면 각막이 일정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게 안구의 압력, 안압을 이겨내야지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안구가. 근데 이제 각막이 너무 얇게 남았거나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원추각막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후천적인 원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막 돌출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각막 이식을 해야 돼요, 원추각막은. 근데 라섹은 표층 결삭, 표면을 하기 때문에 각막이 굉장히 두껍게 남죠. 그렇기 때문에 원추 각막 가능성은 가장 적어요. 스마일은 전방에 그 캡이 있기 때문에 플랫보다 라식보다는 안정적이지만 라섹보다는 적게 남아요. 원추 각막성은 조금 크죠, 라섹에 비해서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안구조증 발생 가능성도 라섹 표층은 하지만 말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 건성한이 있지만 한 6개월 지나면 대부분 좋아져요. 근데 수술 전에 대부분 건조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마일은 소절개하고 신경이 대부분 보존되기 때문에 라식에 비해서는 건성한이 적고 라섹과는 비슷한 정도, 그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묻는 것들이 있어요. 스마일 라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라섹은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막의 표면에 혼탁이 있으면 스마일 라식은 아예 시작도 못해요. 혼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섹을 해야 돼요. 그냥 그 혼탁을 제거하기도 하거든요, 라섹은. 그렇기 때문에 라섹은 치료도 되기 때문에 혼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고, 각막 상피 기점막에 손상이 있는 사람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재발성 각막 밀환이라고 해서 각막이 자꾸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표면, 각막 상피가. 그런 사람은 아예 이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라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치료도, 근신환시도 없애면서 재발성 각막 밀환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조건
라섹을 해야죠. 그리고 각막 실질에 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각막의 두께가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스마일 라식보다는 라섹이 더 낫고요. 고도근시에서도 사실은 라섹이 더 좋아요. 권투나 격투기 같이 막 심한 운동으로 다칠 거예요. 물론 이제 스마일 라식도 일반 라식보다는 훨씬 좋지만 라섹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막막 열공이나 막막 박리 같이 막막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고정하는 기계가 이제 음압을 발생하기 때문에 하면서 딱 안구를 고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라섹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스마일 라식은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안구를 한번 욱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막막에 구멍이 있었던 사람이나 찢어졌던 사람들은 그게 살짝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라섹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각막 두께가 470 이하면 웬만하면 이제 각막을 하는 수술은 하지 말라고 해요. 너무 얇으니까. ICL과 같은 렌즈 서비스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근시도수가 마이너스 8뎁터인데 요새는 마이너스 8뎁터 이상도 해요. 10뎁터도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조금 레이저도 좋아지기도 했고 레이저존을 예전보다는 좀 줄였기 때문에 깎는 양이 훨씬 적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했고 이거 옛날 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 속도를 비교해 보면 라섹은 아무래도 2, 3일 동안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상피 재생 기간 동안에 이물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스마일은 대부분 이렇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당일만 있는 경우가 많고 없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증에 있어서는 스마일이 라섹보다는 좋죠. 시력 회복 속도도 스마일이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3, 4일 동안 이제 라섹은 시간이 걸리고 일상 복귀하는데 완전히 좀 안정이 되는 거는 이제 조금 한 달 이상. 스마일은 그거보다 훨씬 좀 빠르기 때문에 통증이나 회복 속도는 분명히 스마일이 더 좋고요. 교정 범위는 라섹이 훨씬 더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0뎁터까지도 요새 하거든요. 난시도 하고 6뎁터까지도 하게 되고, 근데 스마일은 그거보다는 훨씬 좀 적고, 오차나 야간 빛번지, 염증,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굴절 수술이기 때문에 모든 굴절 수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라섹은 이제 뭐 통증이나 각막 혼탁, 최근에는 이제 마이토마이신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스마일 라섹은 각막 내 혼탁이 있거나 렌티큘이 불안전하게 지금 이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이에요. 왜냐하면 렌티큘이 불안전하게 형성됐는데 그걸 꺼냈는데 반만 나왔는데 안에 걸 나오게 할 수가 없으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좀 더 기계들도 많이 보완이 돼서 그런 일도 굉장히 적다고 하고요. 그런 렌티큘에 대한 관리나 수술법도 많이 좀 좋아졌다고들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훨씬 덜해졌고요. 소절규 주변에 여러 가지 열상이나 각막 주름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원추각막 발생 가능성만 따지면 라식이 제일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일, 그 다음에 라섹이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재교정을 만약에 이제 근신한 시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섹의 경우에는 그냥 다시 라섹을 하면 돼요. 수술의 방법이 달라지진 않는데 스마일은 조금 달라져요. 만약에 재교정을 할 때 그때는 다시 표면 절삭하는 라섹이나 이런 걸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femtoseconds 레이저로 예전에 라식처럼 절편을 만든 다음에 젖혀놓고 레이저하고 다시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웨이프런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수술한 재교정은 라섹이 훨씬 더 간편할 수 있다는 거. 세 줄 요약. 라섹은 표면을 절삭하니까 각막이 두껍게 당기기 좋다는 거고, 통증은 좀 있어요. 3일 정도. 회복은 느리지만 원충 각막 같은 각막 변성이 적어서 가장 안전하다. 각막 변성 생기고 막 원충 각성이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라섹이 좋고요. 얇은 각막에도 유리하고 건성안이 적고 충격이 강하다. 안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격한 운동하는 사람들 좋아요. 스마일은 아주 절개를 적게 하고 플랩을 만들지 않고 통증이 적다, 회복이 빠르다, 휴가를 많이 못 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에 대한 또 겁이 많은 사람들은 좋죠. 근데 단지 이제 수술 비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은 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구들이 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또 빠른 시력 회복이 선호가 되거나 각막 표면에 이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좋아요. 둘 다 좋은 수술이에요. 사실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 둘 다 안 되는 사람은 또 ICL 같은 렌즈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